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발 앞서가는 투자, 여러분들의 계좌에 빨간불을 켜줄 주선자들. 저희 방송은 주식과 해외 선물 두 가지의 투자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계좌를 선도해서 도와드립니다. 오늘도 금요일 50분 동안 함께하고 있는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임채원이고요. 이번 주도 마무리할 수 있는 이슈들 그리고 종목군들 함께 체크하시면서 다음 주 시장을 어떻게 달려나갈 것인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주일에 마감할 수 있는 이슈들도 함께 체크를 해드리면서 우리가 다음 주 시장을 어떤 섹터로, 어떤 종목으로 선점을 해야 하는지 저희 방송과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전문가님과 두 가지 공략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 내가 어떠한 섹터, 어떠한 시점에 어떤 종목을 바라봐야 되는지 여러분들도 좀 걱정도 많고 고민도 많은 시장인 것 같은데요. 이런 시장에 공략주도 받아보시면서 다음 주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종목군들 함께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두 번째 공략주, 이 두 가지 공략주 궁금하다, 나도 함께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QR코드를 통해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50분 동안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50분 동안 활짝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50분 안에 들어오셔서 이번 주도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이 미국의 혼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부채 한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피치에서도 이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이 안정적에서 좀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갈등은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 디폴트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반영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우리 증시 또한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는 만큼 오늘도 김원기 전문가님이 두 가지 공략주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장 이겨낼 수 있는 종목군들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서 오늘도 김원기 전문가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김원기 전문가입니다. 일단 한 주가 지났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시장에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디폴트에 대한 이 우려가 죄송합니다. 이 우려가 네. 일단은 지금 시장을 조금 투자 심리 계속적으로 좀 잡아당기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제가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 주가 지나고 다음 주에 이제 드디어 디폴트가 마지막 네. 발표까지 이렇게 남아 있어요. 네. 그런데 일단 제가 지난주에도 말하고 지지난주에도 방송 나와서 항상 말씀했었던 게 네. 말씀드린 게 디폴트에 대한 우려가 크긴 커요. 사실 크죠. 맞아요. 디폴트라고 미국의 하면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기축통화국이고 여기에서 또 지금 미국의 신용도가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도 분분합니다. 자, 미국이 신용도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여러 신흥국도 같이 덩달아서 위기를 좀 이렇게 맞이할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디폴트에 대한 이 우려감은 당연히 큰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디폴트에 대한 우려감이 큰 거는 맞지만 우리가 디폴트가 무조건 될 것이다라는 확신은 들지는 않아요. 네. 그만큼 일단은 디폴트 또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서 미국 하원과 상원과의 이런 신경전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된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투자할 만한 시장이 안 나올 수도 있다. 이게 포인트인 거지. 디폴트가 되면은 우리 이제 폭락돼 가지고 이제 주식 이제 투자하는 거 좀 무리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접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일단은 우리가 이제 거시경제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우리 시장 앞에는 어느 정도로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우리가 예상을 하고 투자를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나는 지금 투자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 아니면 지금 투자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대략적인 감으로만
투자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네. 어쨌든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좋은 점을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뭐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우려도 계속해서 발발하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에서는 이렇게 지수를 좀 끌어올리는 그러한 종목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한 섹터에 좀 유심 있게 바라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나스닥을 끌어올렸던 이 계속해서 반도체 지수의 상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지수 향황도 우리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포트에 담고 있는지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어떤 종목을 바라봐야 되는지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계속해서 실적도 좋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지금 한 26% 넘게 올랐다고 해요. 이거래일 연속 계속해서 상승이 나와주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반도체 관련주도 궁금하다. 나도 이렇게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어떤 섹터를 바라봐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주선자들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가능하신데요. 밑에 있는 네모 박스에 기본 카메라, 핸드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가깝게 비추기만 하시면 링크 클릭하시고 노란 톡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일주일에 시황 체크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에 어떤 종목들을 바라보면서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지 시장 전략까지 함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이 시장 마무리하면서 다음 주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종목군들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공약 드렸던 종목들 간단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일주일에 단 2가지의 공약주 여러분들께 매주 소개해드리고 있거든요. 정말 많은 공약주들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수익으로 연결한 게 참 많습니다. 최근에 공약했던 곡물 사료 관련주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도 20% 넘는 수익률을 가져올 수가 있었고요. 티플렉스 히토류 관련주였죠. 이 종목도 18% 넘는 수익률 가져왔네요. 네, 전문가님, 저희가 최근에 공략했던 종목이 곡물 사료 관련주였어요.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 어떻게 좀 서칭이 들어갔는지 궁금한데 이 점 좀 한번 스캔해 주세요. 네, 일단은 팜스토리 수익 실현한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일단은 노란 톡방에 입장하신 분들이 한해서 제공드렸었던 종목입니다. 일단은 네. 이걸 공략했었던 이유가요. 일단은 우리가 단기적인 모멘텀이 굉장히 컸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2주 전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테마주 좀 공략합시다 우리. 실적도 실적이지만 네. 지금은 테마주가 종목 장세로서 테마주가 급등을 하는 그런 시장이에요. 네. 그리고 테마주 말고는 잡을 만한 게 없어요, 솔직히. 네. 차트 만들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차트 만들어졌을 때 이슈가 동반되면서 그러면서 거래량이 동반돼야지만 슈팅으로 이어지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테마주를 가지고 가자. 그러면서 이때 제가 공략을 했었던 게 바로 흑해 곡물 협정이 임박했을 때예요. 이제 협상을 어느 정도 이제 2년을 연장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흑해 곡물 협상에서 저는 좀 이게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전쟁 중인데 네. 특히 곡물적인 이런 곡물 수출로 인해서 큰 수익을 내는 그런 국가들 양국 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거는 쉽사리 좋게 나오진 않겠다. 네. 그런데 엊그제죠. 이틀 전에 갑자기 러시아가 흑해 곡물 협정을 위반했다라고 뉴스 속보가 나오면서 네. 갑자기 급등을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매수한 가격에서부터 추가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갈 거예요. 조금 더 갈 겁니다라고 해서 조금 가지고 왔어요. 한 달 정도 쭉 네. 묵혀왔는데 네. 드디어 슈팅이 나와서 우리가 네. 자익 실현을 했는데 20% 수익 냈고요. 네. 일단 이 부분은 우리가 팜스토리 말고도 테마주로 오늘 접근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같이 갖고 왔으니까요. 네.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종목 같이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일주일에 단 2가지의 방송 공약주를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전문가님이 뭐 단기적인 테마도 좋지만 언제 들어가서 언제 나오는지 이렇게 투자 타이밍까지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단 2가지의 공약주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려도 이 2가지로도 계속해서 수익률을 연결시킬 수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께 2가지 공약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이 2가지 공약주 나도 궁금하다, 종목명이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분 동안 활짝 열려 있기 때문에 50분 전에 들어오셔서 종목명도 받아가시고 우리가 투자 전략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 시장 이겨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우리가 종목들 알아보기 전에 우선 일주일에 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시황 체크 간단하게 하고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저희가 일주일에 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네. 간단하게 한번 시황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시황은 무조건 체크해야 됩니다. 시장 네. 상황은 우리가 상황이 어떻게 가는지 아니면 지금 뭐 빠지는지 올라가는지 뭐 이런 거 방향성 정도는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뭐 금 가격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주선자들이다 보니까 주식도 하고 선물도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최근에 선물 매매를 할 때 지금 제가 선물 매매할 때 교육을 많이 해드려요. 네. 교육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금 가격 오를 겁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승이 보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교육 받으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노란톡방 입장하시면은 제가 교육 잡아드릴 거예요. 무료로 교육해드릴 네. 거고 시장 어떻게 보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이제 금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지금 많이 올랐어요. 지금 뭐 돌잔치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해서 뭐 돌반지를 살까 하고 금 뭐 거래하는 데를 가서 돌반지 요즘 얼마나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네, 일단은 제 조카 녀석이 돌이어가지고 한번 알아봤는데 너무 올라서 현금 줬어요. 아, 네. 자, 일단은 그거는 뭐 네. TMI고요. 네. 자, 아무튼 일단 금 가격이 오르면은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가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일단은 금 관련주들도 있어요. 그쵸. 우리가 우리나라 국내 주식에서도 금을 다루는 기업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금 관련돼 있는 종목들, 특히나 금 가격이 올랐을 때 어떤 종목들이 반등을 해서 올라가는지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 네. 금이 오르면 미 달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미 달러가 떨어지거나 올랐을 때는 금 가격이 어떻게 조정되면서 시장 방향 어떻게 되고 국제유가 오일이 떨어졌을 때 어떤 시장 방향이 나오는지 이런 거를 알아야 우리가 잠깐만 우리가 시장을 그러면은 조금 관망을 해야 되는 시장인 것 같은데 라는 판단이 생기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거시경제를 보면서 이런 시장 상황 이런 거를 좀 틈틈이 확인하자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일단은 금 가격에 대한 이런 모멘텀은 현재 지금 1,900달러쯤에 지금 내려와 있어요. 네. 그런데 2,000달러를 넘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조정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뭐 단기적인 그 뭐 가격 평균 이동선에서 네. 이동 평균선에서 지금 맞고 지지받고 올라와야 되는 타이밍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금 가격은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하겠다라는 식으로 조금 네, 방향을 좀 전환을, 네, 하고 가고 있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 가격은 2,000달러로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거고 최종 목표는 2,100달러까지 올라가는 게 제가 바라보는 목표 가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좀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단 우리가 단기적으로 우리가 시장 방향을 짚었을 때는 그 정도 갈 것이다. 그래서 금 가격이 이렇게 오르고 있다. 그래서 금 관련주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자 이거고요. 네. 자, 그다음에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시면요. 자, 일단 중국의 한알령 관련된 내용입니다. 중국의 네. 한알령은 일단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분은 CN블루의 정용화 씨,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이버를 차단했어요. 일단 중국이 네이버를 차단을 했고 방송 출연도 네, 맞아요. 중단됐다고 해요. 지금 뭐 우리 저기 뭐 가수 현아 씨 네. 그리고 여기 앞에 보이시는 뭐 정용화 씨 네. 뭐 지금 예능 출연에 대한 취소 통보가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쵸. 상황이죠. 근데 이게 왜 지금 갑자기 느닷없이
이제 막 중국이 우리나라로 이제 관광객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렇죠. 예, 그러는 상황에서 왜 갑자기 한한령이지? 한한령도 최근에는 또 게임주도 갑자기 또 그쵸. 오픈을 해주면서 네. 게임 관련된 내용도 굉장히 좋았는데 왜 갑자기 한한령일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G7 그렇죠. 정상회담을 한일 정상회담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일본이 직접적으로 중국에다가 대놓고 저격을 했어요. 중국이 좀 잘못된 지름 방향으로 좀 가고 있다. 너희 계속 그렇게 하면은 우리도 너희를 압박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나라 보복을 국군, 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국군 통수권자님께서 갑자기 거기서 동조를 하는 그런 발언을 좀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좀 한한령이 제가 봤을 땐 여기를 단기적으로 그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한한령으로 인해서 좀 리오프닝주를 담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진짜 뭐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네. 화장품, 의류, 그다음에 뭐 게임. 카지노나 뭐 여행, 항공 굉장히 많죠. 네. 이런 쪽으로 섹터 물려 계시는 분들은 조금 겁이 나실 수밖에 없는 시장이에요. 네. 그런데 일단은 여기에서 우리가 좀 믿고 버틸 수 있는 거는 중국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항공이나 카지노나 또는 뭐 여러 가지 화장품이나 의료 같은 경우는 중국만 의존하는 게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많이 낮췄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실적에 대한 이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안전하게 갖고 가셔도 되겠다. 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종목을 좀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죠? 네. 우리가 우선은 네. 시황을 봤으니까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시황을 체크했으니까 오늘의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을 가져와 주셨는지 궁금한데 첫 번째 종목 한번 공개해 주세요, 전문가님. 아, 네. 일단은 테마. 우리가 어떤 테마를 잡아야 될까 고민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게요. 그런데 네. 왜냐면 요즘 제가 이거 너무 답답해서 네. 시청자분들께라도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일단 수급이 너무 안 좋아요. 네. 우리가 이제 테마 종목을 공략을 하거나 또는 우리가 급등할 수 있을 만한 사업적인 이슈나 M&A 이슈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여기에서 상승으로 끌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은 결국에는 거래량이고 네. 물량입니다. 네. 그런데 뭐 세력으로 의심될 수 있을 만한 뭐 그런 물량들이 매집되어 있는 종목들은 많이 있었고 네. 지금 오늘 가지고 온 종목도 결국에는 이미 거래량이 이전에 들어왔었던 매집이 이루어진 종목들이기 때문에 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추가적인 뭐 그런 슈팅 찬스는 반드시 오겠지만 네. 지금 시장이 예를 들면 이전 같으면은 한번 이슈 타기 시작하면은 지금 순환매잖아요. 여러 섹터가 지금 같이 상승하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순환매 시장에서 분명히 올라갈 종목은 올라가는데 근데 20%, 30% 슈팅 축축축축 치고 올라갑니다. 다음 날에도 이 상승 힘이 강하게 나오고요. 그런데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10몇 프로 오르고 쭉 떨어집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결국엔 물량이고요. 네. 우리 국내 증시로 들어오는 유입되는 물량이 그만큼 적고 거래 대금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당연히 그만큼 올라가는 상승 견인할 수 있을 만한 힘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수급에서도 옥석 가리기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냐면 네. 지금 뭐 제가 가지고 온 거 우크라이나 건설 그 관련된 재건 테마예요. 네. 재건 테마인데 여기에서도 지금 갈 놈은 가고 안 갈 놈은 또 안 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삼부토금 같은 경우는 연 3일째 막 상승했었어요. 맞아요. 그죠? 뭐 상한가 나오고 그 다음 날에도 연일 또 슈팅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상승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삼부토금은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와 이 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대화의 문을 열었고요. 네. 그 다음에 사업 협업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문을 똑똑똑 두드리면서 계속적인 전략을 내세웠어요. 그럼 삼부토건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문가님? 삼부토건은 이미 벌써 올라버렸기 때문에 네. 낙하산이죠. 이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음. 다이빙 때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서 떨어지면서 물속으로 들어가면은 우리는 뭐 어차피 다시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사실 근데 재건 테마는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죠. 엄청 많은데 네. 사실 투자자 여러분들도 약간 네. 이거를 고르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을 내가 맞아요. 채택해야 되는지가.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네. 종목을 그냥 느닷없이 이거 갖고 올게요. 뭐 저거 할게요. 귀찮으니까 이거
퍼센트가 이게 아니라 네. 정말 몇 날 며칠 고민해가지고 거래량 이게 더 높은데 이게 적은데 그래도 얘는 실적이 좋은데 엄청 따져가지고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 가지고 이것도 왔고요. 오늘 2개나 가져와 주셨잖아요. 네, 일부러 2개 갖고 왔어요. 왜냐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뭐 재건 테마든 뭐 사우디 뭐 관련된 네옴시티 테마든 우리나라 뭐 재건축 테마든 결국에는 항상 이 순서가 있어요. 어떤 순서가 있냐면 건축적으로 이렇게 뭔가 정책적인 수혜거나 네. 아니면 이렇게 네옴시티나 또는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또는 뭐 튀르키예 뭐 이번에 지진 피해로 인해서 한 번도 또 올라온 종목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종목들로 봤을 때는 이제 투자별로 이제 업종이 이렇게 나뉘어요. 어떻게 나뉘냐면 일단은 한번 시멘트 주 갑니다. 네. 시멘트 주고 그 다음에 건자재, 건축자재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페인트가 올라갑니다. 네. 이렇게 테마가 돌아가면서 순환을 합니다. 네. 한 가지 업종 섹터가 딱 잡히면 거기에서 이제 업종별로, 테마별로 이렇게 움직여요. 그런데 이거를 이미 한 2, 3일 전부터 또는 뭐 빠른 거는 일주일 전부터서도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기대치로 인해서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잡을 게 뭐가 있을까?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는데 왜 이 종목을 주냐? 네. 조정 구간이니까요. 물량이 들어온 물량이 있는데 그 물량이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그럼 이 물량 소화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사실 이 재건 관련주는 우리가 네. 또 작년에도 봤잖아요. 네.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그때도 좀 강세를 보였다가 또 주춤하고 그렇죠. 계속 좀 단기적으로 움직여가지고 그렇죠. 그 부분도 좀 굉장히 걱정이 되실 것 같거든요. 이번엔 좀 확실한가요? 확실하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네, 그래도 네. 이번에는 그래도 확신을 좀 갖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네네. 자, 곰곰이 생각해도 확신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자, 일단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에는 무조건 협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벌써 협업 관계를 체결을 했고요. 네. 지금 여기 다음 화면 좀 같이 볼게요. 네. 한국, 우크라이나, 폴란드 재건 협업 관계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자, 일단은 한국과 우크라이나와 폴란드가 협업 관계를 유지한다. 왜 협업 관계를 유지하냐? 그 폴란드는 갑자기 왜 끼는 거냐? 근데 우크라이나 옆에 폴란드가 있죠. 네. 자,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이 재건을 해주는 거는 다 좋아요. 그렇죠. 다 좋은데 왜 하필 우크라이나에 재건하는데 왜 눈치를 봐야 되냐? 바로 러시아 눈치를 봐야 되죠. 근데 러시아 쪽에서 우크라이나 지원했다간 한국 너희들 까딱하면은 진짜 수출길 끊긴다. 그렇죠. 너희 진짜 조심해라 이거예요. 지금 이제 강원도 가가지고 되게 못 먹는다 하잖아요. 왜 러시아에서 안 갖고 있으니까. 아 그래요? 되게 못 먹는데 비싸도 못 먹는데요 이제. 네. 우리나라 이제 K 이제 뭐 되게 잡아야 된다고 하는데. 네네네. 자, 아무튼 일단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러시아와의 우리나라의 교류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 맞습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일본은 지금 뭐 퍼뜩하면 수출 규제 끊을게 이게 아니라 러시아는 한국 너희한테 수출 더 열어줄게 우리한테 그만큼 더 많은 양을 줘 이런 식으로 했던 게 바로 러시아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는 동맹 국가인 미국의 눈치도 봐야 되고 주변국 아시아 주변국들의 눈치도 또 봐야 돼요.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폴란드랑 면밀히 이렇게 재건에 대해서 얘기가 지금 주고받고 있는데 정보가 왔다 갔다 하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정보에 대해서 군사적인 이런 개입하면 안 되고 네. 그다음에 또는 뭐 여러 가지 또 우리 정치적인 개입도 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개입하지 않고 재건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인프라 구축입니다. 네. 그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인프라로 인해서 또 뭐 병원 진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원활하게 좀 진행될 수 있게끔 이런 인프라를 좀 빠르게 구축해 주는 게 우리나라의 몫이에요. 네. 자, 이런 부분에서 갑자기 도로 교량을 막 건축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러시아에서 어떻게 해요? 맞죠. 짜증나죠. 네, 지금 짜증나죠. 탱크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물자 운반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준다고 이러면서 군사 개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너무 굉장히- 예민하네요, 사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폴란드랑 이렇게 이렇게 재건 협업을 하면서 5천 가지가 넘는 뭐 이런 협업 내용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네네네.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뭐 좀 면밀히 좀 따져가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정보들이 빠르게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런 거를 협업을 했다, MOU를 네. 했다. 그러면 우선 정책적으로는 이미 이제 협업을 한 상태인데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이 좀
어떤 부분에서 수혜를 네. 받을 수 있는지, 모멘텀이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그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모멘텀은 제가 지금 하나씩 다시 한번 좀 화면 보면서 할게요. 지금 네네. 시간이 없으니까. 네. 자, 일단은 뭐 노란톡방 입장하신 분들은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거고 종목 공개할 겁니다. 네. 자, 일단 블라인드 종목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돼요. 저 밑에 보시면은 흰개미 QR코드죠. 네, 흰개미, QR코드. 검은개미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 QR코드 찍어 주시면 되고요. 자, 정부에서 직접적인 우크라이나 지원 수혜 기대된다. 이거는 뭐냐면요. 일단 일본에서 나온 기사 내용입니다. 자, 그만큼 일단 뭐 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네. 직접적으로 방문해서 지금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빠르게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업 이제 성과를 잡을 때 윤곽이 바로 잡히는 거고 가장 먼저 시급한 게 바로 건설 장비입니다. 건설 장비. 그렇죠. 그럼 오늘의 종목이 건설 장비? 오늘 일부 종목이 건설 장비. 건설 장비 관련. 2부 종목은 또 다른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아예 틀려요. 네. 자, 그래서 이런 리스크가 아닌 호재로 작용될 수 있을 만한 네. 이슈들 체크하시고 네. 자, 다음 하나 더 볼게요. 네.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요. 자, 일단 서울시가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을 돕는다, 복구 지원을 약속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우크라이나가 우리나라처럼 한국 전쟁 당시에 건물이 파손되고 했었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겪은 경험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쵸. 경험 국가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이러한 여러 가지 좀 사업을 하고 또는 이런 좀 건물을 지어가면서 다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서 있어서만큼은 우리나라가 정말로 빠른 발전을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기술과 또는 이런 실패 성공 사례 이런 그런 사후 사례 같은 경우를 네. 좀 토대로 네.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일단 정부 정치적인 지원도 있으면서 군사적인 지원만 못하는 것뿐이지 군사적인 지원도 하기는 해요. 네. 예, 어떻게 보면 하기는 하는데 자, 일단은 그런 부분들로 했을 때는 우크라이나 관련돼서는 지금 이슈가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근데 제가 네.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이 그 우크라이나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어떠한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80억 달러나 이제 차관을 확보했다 이런 네. 뉴스를 했는데 네. 또 우리나라에서는 그거 오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허허. 이게 좀 이 투자가 진짜 이루어진 건지 이것도 아니죠. 좀 궁금해요.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투자가 이루어졌다라고 1200조에 대한 사업이다. 뭐 80조 뭐 하겠다. 이거 너무 많아. 너무 2025년도까지 얼마를 하겠다. 이거 다 뜬구름이고요. 일단은 네. 정책 브리핑 관련된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 관련된 예산 반영 하나도 안 돼 있고요. 이거 어디서 예산 끌어올지 아직 구체적인 답은 안 나왔어요. 이거 뭐냐 그냥 그럼 기대치로 지금 기대감으로 다 오르고 있는 그럼요. 거예요? 아. 기대감으로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일단은 3부토건이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그쪽 회사랑 우크라이나 현지 회사에다가 공장을 설립하고 뭐하고 이게 지금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이 SY라는 종목이 너무 아쉬워요. 오늘 진짜 SY 가지고 올까 뭐 갖고 올까 고민 엄청 하다가 지금 오르고 있나요? SY를 놓쳤어요. 오늘 어제 저번 시간에 주에도 그러신 것 같은데. 네, 시간에 상한가 나왔고요. 네. SY가 뭐냐면요. 모듈러 주택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뭐예요? 주택이에요. 그렇죠. 잠잘 수 있는 주거 환경입니다. 네. 근데 모듈러 주택이 뭐냐면요. 시간 외에 올랐나요? 시간에 올라버렸어요. 아, 이게 오늘 이거 잡으려고 했는데 좀 너무 아쉽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SY는 놓쳤어요. 그런데 뭐 조정 오면은 우리는 오케이 땡큐. 왜냐면 이 SY라는 종목이 우크라이나 현지 그 공장에다가 모듈러 얘네들이 뭐 만드냐면 샌드위치 판네 이런 거 만들어요. 네. 뭐 그 칼라강판 이런 거. 네네네. 근데 이 모듈러 주택이 꼭 필요한 제품들을 만들어서 모듈러 주택이 뭐예요? 그냥 이것저것 막 네모 막 이렇게 박스 붙여가지고 박스래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컨테이너 같은 거 네. 이렇게 제작된 구조물들을 붙여가지고 집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빠르게 지을 수 있는 집이고 이게 최근에 제가 자연환경이라는 종목을 좀 공략을 했을 때에도 네. 이 모듈러 주택에 관련된 종목으로 언급되면서 관련주로 올라갔어요. 네. 근데 지금도 노란톡방 입장하신 분들 자연과환경 제가 한번 공략 한번 해드렸어요. 네네. 자, 노란톡방 입장하시면은 이렇게 자연과환경 다시 한번 추가 진입하실 자리 한번 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요거 갑니다.
자연광경은 제가 여기 팍스경제 TV 출연하면서 네. 굉장히 오랜 시간 출연을 했는데 그 안에 한 6번을 공략했어요. 아, 그래요? 6번 공략해서 한 번도 뭐 수익이 틀린 안 난 적이 적이 없어요. 없나요? 네, 틀린 적이 없어요. 진짜 무조건 나요? 저랑 오랫동안 함께 하신 시청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연광경 하시면은 저 거액 투자하세요. 그만큼 성공 사례가 무서운데요? 높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저는 리스크 관리 무조건 하라고 말씀 좀 드리고 네. 비중 관리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다음에 마지막 화면 좀 네, 보여주세요. 전문가님 오늘의 종목. 네, 오늘의 종목. 이게 뭔 네. 종목인가? 이게 도대체 뭔가. 네, 네. 뭐 하는 회사인가? 네. 네, 일단은 이렇게 건물이 파손이 되거나 도로가 이렇게 파손됐을 때 꼭 필요로 하는 게 있죠. 바로 건설 중장비입니다. 근데 건설 중장비 같은 네. 경우에는 뭐 데모인가요? 데모. 전문가님? 대장주로 데모. 네. 또 데모도 있죠. 뭐 많죠. 네. 우리가 또 우백- 현대건설기계도 네, 있고 현대모백스도 HD 있고. 현대건설기계도 있고 네. 많습니다. 네. 네, 너무 굉장히 많은데. 네, 그게 여기서 말할 뻔했네. 자, 일단은 재건의 필수적인 건설기계 장비를 좀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네. 일단은 대장 종목입니다. 아실 거예요. 그냥 이거는 제가 투자하실 만한 시기를 잡아드릴 거라고 말씀을 좀 타이밍. 드릴게요. 네. 일단 노란톡방 입장하신 분들은 투자 시기 빨리 잡아드릴게요. 네, 네, 네. 이거는 제가 약속합니다. 네. 이거는 제가 재건 테마로도 여태 수익 계속 냈고 네. 뭐 이 부분은 뭐 입장하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고요. 네.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 건설 테마는 지금이 핫한 상태다. 그래서 핫한 종목 지금 안 담으면 언제 담을 거냐.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건설 중장비를 만들고 근데 이 또 HD 현대건설 그쪽도 있지만 뭐 우리가 뭐 다스코 또는 뭐 또 뭐 데모 네.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 이 그쵸. 종목이 정말 좀 강한 종목이다. 좀 어. 거래량이 좀 잡혔나요? 일단은 이미 물량이 매집되어 있었던 물량이 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조정 중입니다. 한번 슈팅이 나온 이후로 그럼 지금은 타이밍이 조정 정말 중. 그렇죠. 중요하겠네요. 네. 이제 바닥 자리 딱 잡고 이제 올라갈 타이밍. 종목은 뭔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네. 이 타이밍 잡아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네.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2부 종목 이어서 또 바로 또 이제 이어갈 거예요. 네. 또 그러니까 우리가 또 바로 또 이슈 한번 또 체크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첫 네. 번째 종목 그럼 간단하게 정리를 네.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네. 번째 종목은 저희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가지고 와 주셨는데 건설 기계 장비 관련주를 가지고 와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이 종목 아실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이 종목으로 또 어떻게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정말 많은 종목들 중에 우리가 조정을 받는 기간에 또 어떤 타이밍에 들어가야 되는지 전문가님이 직접 잡아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현재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관심 있거나 지금 현재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QR코드 통해서 핸드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가깝게 비추기만 하시면 링크 클릭하시고 저렇게 노란 톡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종목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종목으로 어떻게 투자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까지도 함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첫 번째 공략주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저희가 두 번째 공략주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그러면 이슈 체크 안 하고 두 번째 공략주 갈까요? 아니면 이슈 체크 해야죠. 이슈 체크 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슈 요거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은 우리가 뭐 방송에서 공략하는 종목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종목들이 있다. 저는 근데 이게 네. 제일 저는 좀 어떻게 보면 네. 되게 반짝반짝 거리는 것 같거든요. 지금 어때요? 좀 너무 핫해요. 지금 보시면 엔비디아. 아까도 뭐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셨지만 한 26%, 네, 최대 오늘도 실적 24% 올랐대요. 그렇죠. 네. 최대 실적 발표가 예상이 되고 네. 그로 인해서 지금 로봇주 다시 한번 또 공략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로봇 네. 이제 AI 그 관련된 인공지능 그 반도체 칩 요거 또 개발에 대한 이슈도 있고 네.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일단 최대 실적을 내면서 결국에는 어제 전일 증시 또 이제 미증시가 또 상승했잖아요. 그죠? 그쵸? 혼조세로 네.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은 이거를 좀 아셔야 되는 게 엔비디아가 일단 시장 다 끌고 갔어요. 그쵸. 나스닥 맞아요. 나스닥 다 끌고 네, 갔습니다. 다 끌고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엔비디아가 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지금 반도체 시장 보니까 지금 파운드리 팹리스 다 올라갑니다. 지금 네. 다 올라가요. 다 빨간불이 들어오기가 너무 힘든데 네. 오늘 우리 증시는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인데 오늘 빨갛게 마무리할 것이다. 네. 그럼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아, 다행이네요. 요즘 너무 조정만 있어가지고 네. 솔직히 이렇게 노란톡바 입장하신 분들 하면은 맨날 안 좋은 얘기만 하니까 음. 솔직히 좀 죄송해요. 근데 좀 좋은 시장의 방향으로만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맨날 좋기만 하겠어요. 네, 근데 저는 좀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제가 보는 그대로 안 좋습니다. 네. 이번 주 한 주 통으로 안 좋을 겁니다. 뭐 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짜증내시는 분들도 네. 있죠. 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진짜 맞아요. 진짜 네. 떨어지는 시장이 나오고 이제 제가 반짝 반등 시장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지수가 살짝 조정받는 그런 시장이 또 나올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실적이 또 견인해서 올라가는 이런 시장이 계속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거거든요. 아. 예, 그런 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엔비디아 이 반도체 관련된 이런 부분들 중에서는 일단은 지금 현재 파운드리 쪽은 조금 더 우리가 투자 시기를 좀 여유 있게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당장 오른다고 해서 막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지금 7만 전자 뭐 갔다 SK 하이닉스 뭐 10만까지 뭐 다시 간다 뭐 이런 지금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삼성전자랑 SK 그쵸. 하이닉스가 그것 때문에 우리 또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때 9만 전자 갈 때도 말씀드렸지만 9만 원 넘으면 이거 진짜 답이 없어요. 무조건 무너집니다. 네. 이거 안 무너지면 이상한 거예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해서 6만 원까지 빠졌잖아요. 아, 네. 이제 진짜로 삼성전자 갖고 계시는 분들 저희 친형이 갖고 있어가지고 진짜 우라통이 터집니다. 네. 아무튼. 삼성전자는 진짜 네. 뭐 국민주잖아요, 사실. 아 그렇죠. 근데 뭐 이제 제때껏 뭐 조카한테 물려주겠다라고 하는데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자 아무튼 네. 지금 시장은 우리가 뭐 장기 투자를 하기에는 너무 깜깜한 시장이다 보니까 조금 네. 많이 이렇게 좀 시장 분위기를 좀 보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화면 좀 보시면 자, 한 총리 국내외 기업인에게 저탄소 산업 90조를 투자한다. 오, 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90조를 투자한다. 네. 90조를 아까 말씀드린 거죠. 아, 예, 이게 이게 참 예산 반영 제대로 안 된 겁니다. 이거 정책 이거 브리핑 이거 들어가서 보시면요. 네. 예산 반영 어떻게 하겠다, 어디서 자금을 어떻게 하고 앞으로 22년도, 23년도, 24년도, 25년도는 어떤 식으로 얼마씩 투자하겠다. 구체적인 이게 데이터화가 방안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아, 네. 그냥 할 거야, 할 수 있어 근데 이거예요. 또 우리나라 주가는 또 기대감으로 또 형성이 그럼요.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왜 이거를 가지고 왔냐면 그러면 예산 반영도 안 된 거 뭐 털어 갖고 왔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지금 이 탄소 배출 관련돼 있는 종목을 잡기는 지금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뭐 종목을 뭐 말씀드리자면 TKG 휘캠스, 네. 뭐 그린케미칼, 네. 뭐 또 KC 코트렐, 네. 뭐 이런 종목들이 있겠죠. 네. 근데 지금 물량 들어왔고 기관 수급 들어와 있고 기관이 하도 요즘 매도세가 장렬했어요. 진짜 그쵸. 네. 어마어마했는데 기관이 그래도 계속 담고 있는 거 보면은 그래요. 연기금들 담고 있고 저탄소 관련주라고 네. 하면은 뭐 전기차 이런 것도 괜찮을까요? 근데 전기차 이쪽은 2차 전지 쪽은 음. 이 탄소 배출에도 영향을 있지만 음. 그래도 섹터가 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투자하기에는 솔직히 이거보다는 그래도 아예 직접적인 탄소 배출에 영향권이 있는 테마주로 딱 들어가 테마주로. 있는. 예, 지금 네. 오늘은 완전 이 그런 포커스가 것들도 테마주니까. 이제 좀 잡아주시나요? 그럼요. 네. 일단은 TKG 유캠스도 지금 차트가 지금 우상향하는 차트인데 네. 언제 잡으면 좋을까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지금 그린케미칼 차트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면 그린케미칼 차트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린케미칼에 지금 뭐 우리가 차트를 본다고 하면 네. 지금 지금 바닥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네요. 바닥이에요. 네. 근데 물량은 들어왔죠. 지금 3월부터 4월, 뭐 5월 달 해서 지금 물량 들어왔어요. 네. 제가 좋아하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 테마로서의 그 이슈나 지금 내용들은 굉장히 좋은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담아야 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또 있는가? 뭐 일단 거래량 들어왔으니까. 네. 그리고 정책적인 수혜 있으니까.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뭐 규제 강화로 인해서 또 탄소 배출은 또 올라가니까. 네. 그리고 또 세계 시장에서도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도 지금 탄소 배출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 계속적으로 주고 있어요. 기업들에게. 그렇죠. 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도 투자를 했을 때도 좋은 자리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네. 그린케미칼 말고도 뭐 다른 종목들이 많은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뭐 좀 공략할 수 있다라는 건 지금 매집
팔 수 있는 자리냐 아니냐 음. 이거예요. 뭐 TKG 휴캠스 같은 경우는 지금 잡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그런 자리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TKG 휴캠스나 뭐 KC 코트렐, KC 네. 코트렐도 한번 좀 볼게요. 네. 요거 좋아요. 갑니다. 좋아요. 갑니다. 더 갑니다. 아니 그럼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가져오실 아 이거 두 번째 종목 아니에요. 이거 죄송해요. 아 제가 네. 원래 이게 네. 노란톡방 입장하신 분들 저랑 이게 방송 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제가 실시간 라이브 교육 방송 이렇게 하면은 네. 정말 한 2시간, 3시간 진짜 쉼없이 떠들어요. 그니까요. 네, 전문가님 진짜 정말 그래서- 종목에 그래서 무료로 교육 받아보실 분들 노란톡방 좀 네, 입장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 들어갈게요. 와, 네. 이제 와 시간이 너무 없어요. 네. 이제 빨리 들어갈게요. 저 네. 말이 좀 빨라도 좀 이해해 주세요. 이제 방송 6분밖에 안 남았어요. 네. 자, SY 1200조 규모로 우크라이나 재건 시동. 이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 뜬구름이 아직 뭐 예산 반영된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전체적인 시장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은 약 1200조 원에 달할 것이다라고 음.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웬만한 국가의 GDP 이상의 자금이 들어갈 것이다. 뭐 이렇게 나오고 그럼 첫 번째 있어요. 종목은 건설 장비 관련주였는데 좀 두 번째 종목은 어떤 두 번째 네, 종목은 재건 관련주인가요? 두 번째 종목은 일단은 다음 화면 좀 보시죠. 네, 다음 화면 볼게요. 다음 화면 보시면 이거 이제 건설을 하다 보면 뼈대가 있어야 됩니다. 뼈대가 있어야 됩니다. 콘크리트요? 네, 어. 거푸집이라고 하죠. 거푸집. 네, 거푸집이라고 합니다. 건설을 조금이라도 해보셨다라고 하시면 거푸집이 뭔지 아실 거예요. 아니 건설해 보신 분들이 계실까요? 그럼요. 뭐 너무 많죠. 아, 네. 엄청 많으실 거예요. 지금 뭐 오늘 뭐 비가 와서 오늘 뭐 휴식하시는 분들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네. 자, 아무튼 이런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거푸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푸집이 필요하고 지금 오른쪽 우측 위 상단 화면 보시면 이렇게 철근으로 뼈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네. 이거 건축하시는 분들 저도 현장에서 일을 해봤거든요. 네. 와 진짜 힘들어요. 힘들죠. 예, 그러면서 이거 뼈대 막 짓고 하는데 여기 관련된 종목이고 네. 이게 기술이 좀 많이 필요한가요? 엄청 필요하죠. 아, 그리고 그래요? 일단 이게 있어요. 또 이 종목의 특징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알루미늄 관련주입니다. 알루미늄 네, 관련주요. 여기까지 오.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거기까지 하세요, 전문가님? 네. 네. 두 번째 종목 우리가 어쨌든 두 개 다 모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가져와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단기적인 테마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주실 텐데 저희 전문가님이 현재 이 종목 두 가지 모두 지금 거래량이 상당히 괜찮게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이 종목이 좀 궁금한데 어떤 건가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우측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생방송 50분 동안만 이벤트 드리고 있는 겁니다. 노란독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오늘도 두 가지 방송 공략주 또한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슈 체크하면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브리핑을 해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궁금하다, 나도 함께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핸드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가깝게 비추기만 하시면 링크 클릭하시고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오늘도 두 가지 종목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음 주 시장을 좀 바라봤을 때 어떤 종목을 좀 채택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고민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이번 주 공략주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네. 저희가 두 가지 종목 모두 봤는데 네. 저는 좀 어쨌든 한 가지 뭐가 더 괜찮을까요? 이 두 네. 가지 종목 중에서 뭐가 좀 더 음, 메리트가 있을지. 이거 개인적인 건가요? 아니면 시청자분들을 대변해 주시는 대변하는 거죠, 대변이죠. 전문가님. 네. 전 일단 둘 다 필요합니다. 둘다 필요해요? 이거 둘 다 필요하고요. 네. 근데 일단 2부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사업 수주가 일단 그쪽으로 우크라이나 쪽으로 아예 좀 이렇게 좀 전개가 된 상태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일부 종목 같은 경우는 무조건입니다. 아 그래요? 무조건이고요. 무조건. 일단 힌트 주자면 유압 브레이커나 뭐 이거 막 탕탕탕탕 치는 거 있죠? 98%로 하죠, 전문가님. 그렇죠. 네.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장비가 그쪽에 가야지 일단 기초적인 작업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건설주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네. 일단은 기초 장비가 들어가서 기초 지반을 다져놔야 되는 거니까 이 지반을 다지는 거에는
이 종목이 필수적인 네.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오늘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도 보고 뭐 금 관련주 다양한 모멘텀을 확인을 좀 했는데요. 여러분들께 이 일주일의 마지막 장 금요일에 항상 이슈 체크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황에 따라서 또 어떠한 종목을 바라봐야 되는지 항상 여러분들과 고민하고 두 가지 공략주 매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두 가지 공략주 함께 받아보시면서 다음 주 시장을 한번 선점할 수 있는 종목들로 구성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한번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본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은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함께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